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대학교 모집 요강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계속 얼굴을 이렇게 내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만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든 정보는 대학별 모집 요강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 모집 요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을 지원하기 전에 그리고 목표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미리 알아봅니다. 하지만 몇몇의 학생들은 시험 전까지 면접은 어떻게 보나요? 실기는 뭐뭐 보나요? 라면서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라며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학생 본인의 인생이 걸린 자기 일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간다라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집 요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집 요강을 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할 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볼 때는 변화사항 및 특징, 전형별 선발 인원, 전형 일정, 지원 자격, 전형별 선발 방법, 수능 반영 방법, 학생부 반영 방법, 실기 등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요강 발표 시기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사항 및 특징은 선발 방식의 변화는 없는지, 그리고 선발 규모의 변화는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선발 방식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 변화라든가 수능 최저 등급의 변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규모는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많이 뽑다가 올해 조금 뽑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전형별 선발 인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선발 인원이 늘거나 줄어든 곳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형별 인원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육부는 정시 전형을 점점 늘린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육과는 이미 정시로 뽑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정시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형 일정입니다. 각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원서 접수, 그리고 자소서 입력 기간, 면접 일정, 실기 일정. 예를 들어 수시를 6개를 쓰게 되는데 실기 일정이 겹친다고 하면 한 군데는 실기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잘 정리해서 겹치지 않도록, 만약에 겹친다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원 자격입니다.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고3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수생이나 삼수생도 지원 가능한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부 학생들, 특기자 학생들은 지원 자격을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대학은 8강 이상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6강 이상 이렇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강 이상으로 성적을 못 내면 지원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대학교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으로는 전형별 선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부 선발 방법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입상 실적 반영 대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입상 실적 점수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 등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과목 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 등급은 몇 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이죠. 그래서 반영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국영수 사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거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죠. 하지만 재수생과 삼수생들은 3학년 2학기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영 범위를 잘 살펴야 되고요.
몇몇의 전문대나 학교들은 총 고등학교 재학 중인 총 6학기 중에 한 학기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2학년 1학기에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해서 2학년 1학기 성적이 1등급이다. 그럼 2학년 1학기 성적만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체육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이따가 실제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실기. 실기 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종목별 만점 기준과 배점 등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측정 방식도 잘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m 왕복 달리기, 20m 왕복 달리기는 여러 학교에서 실기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m 왕복 달리기 출발할 때 자출인지 아니면 부저 출발, 신호 출발인지 이런 게 달라지겠죠. 여기서 자출은 자기 스스로 출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 발표 시기입니다. 모집 요강 발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대학별 시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하죠. 바뀌는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다. 그런 사전 예고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3 4월 말에 이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데요. 올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은 아직 뭐 4월 중순인데 코로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3 8월 말에는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모집 요강 살펴보는 방법을 봤고요. 우리 지금부터는 실제 대학교 모집 요강을 실제로 한번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모집 요강 찾아보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의 모교인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 안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처가 따로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입학 안내가 돼 있어서 여기서 누르면 입학처로 저절로 연결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수시 모집을 눌러줍니다. 그럼 동국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시 모집 누르고 이제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이렇게 올려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모집 요강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올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1학년도 신입학 모집 요강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 연도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입학 연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2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 요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PDF, 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을 쭉 보면 여기 먼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신입학 전형 주요 사항, 그래서 변화사항 및 특징, 아까 말했던 변화사항 및 특징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을 간소화한다. 모집 인원은 수시 비율 유지하고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뭐 21명이 줄어든다. 지원 자격, 그리고 학생부 위주, 뭐 논술 위주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들, 그리고 주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모집 요강의 형태는 대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교마다 다 다른 양식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기 힘들겠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요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내려봅니다. 그래서 뭐 전형 유형별,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일단은 넘기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선발 인원, 모집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나 아니면 운동부 학생들 스포츠 문화학과를 가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 실기, 수시 모집에서 실기로 28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22명. 근데 이제 스포츠 문화학과는 특기자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뭐 농구부, 야구부, 축구부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자, 모집 인원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은 아마 모든 대학이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기간, 그리고 서류 제출 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실기고사, 체육교육과 실기고사를 언제 보는지, 이 날짜가 다른 학교랑 겹치면 못 보게 된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동국대학교는 응시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의 18일부터 23일 동안, 23일까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보게 됩니다. 아마 다른 학교랑 겹쳐도 이거는 조금씩 융통성 있게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 그리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전형 일정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원자 유의사항, 복수 지원 같은 거, 이중 등록 같은 거 안 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학교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쭉 내려볼게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기 전형을 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점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늘고 있어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수시 전형,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체육 같은 경우도 뭐 중앙대나 경희대 이런 학교들이, 인하대 이런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실기를 안 봐요. 실기를 안 보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는지, 특히 체육 관련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체육 관련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살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중점 학급에 되면서 이 중점 과정을 열심히 이수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시 실기 전형별 세부 사항이 나와 있죠. 이거 뭐 문학 특기자 뭐 이렇게 뽑는데 저희는 체육 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소프트웨어 있고, 자, 실기 체육교육 있죠. 그래서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28명을 뽑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특히 모집 요강들을 정리하는 공책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엄청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 대학 스포츠 소속 선수는 스포츠 문화 전형에서 선발함, 이렇게 나와 있죠. 전형 방법, 아까 전형별 선발 방법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 20%, 출결 10%, 봉사 10%, 실기가 6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적용됩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별 기본 점수가 이렇게 있죠. 교과, 봉사, 출결, 실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기록 반영 방법, 학생부 반영 방법이죠. 학생부 반영 방법 잘 봐야 돼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게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는 미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만약에 1학년 때까지 내가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10과목 딱 정해가지고 10과목만 좋은 등급을 받으면 그 과목의 점수만 들어갑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중에 10과목이에요. 아쉽게도 선생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체육대학 학생들을 뽑는데, 특히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뽑는데 체육 성적을 반영을 안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체육교육과를 지원할 정도면 체육 성적은 당연히 100점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기 때문에 뭐 반영을 안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국영수 사과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성적 반영 및 산출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54에서 56페이지에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뭐 아마 환산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실기고사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실기를 보는지 미리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에 맞게 실기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합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배근력, 그리고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좌전굴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중량 메고 달리기, 이렇게 4가지 실기 종목을 봅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은 150점씩이고요. 기본 점수는 90점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기고사 배점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낮더라도 이 실기고사로 뒤집을 수 있는 점이, 그래서 실기 괴물들이 동국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방법, 이런 것들 진짜 잘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근력 검사하는 방법,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하는 방법,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하기 방법, 중량 메고 달리기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채점 기준이죠. 그래서 배근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본인의 점수가 나옵니다. 150점 만점으로 해서 나오고요. 일단 뭐 대부분 동국대학교 합격하려면 배근력은 200 이상 당연히 나와야 되고,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런 거는 한 27, 8 이상은 나와야 되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거의 대부분이 만점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2m 95.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정말 높은, 멀고도 먼 기록이죠. 하지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250입니다. 그리고 중량 메고 달리기. 우리 중량 메고 달리기가 좀 웃긴 게 남학생, 여학생이 초가 똑같아요. 7.19초. 근데 그 중량물의 무게가 다릅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20kg,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0kg. 그래도 여학생들이 이 중량 메고 달리기 만점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남학생도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한두 명 정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순서는 배근력 먼저 측정하고 바로 또 이제 유연성 자전굴하고, 그리고 또 바로 제자리 멀리뛰기 하고, 또 바로 중량 메고 달리기를 연속해서, 물론 조금씩의 틈은 있지만 거의 연속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중량물 달리기 같은 경우는 자출이더라고요. 여기 센서가 있어서 1m 뒤에서 자 출발하세요 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출발하면 딱 이 계측선을 지나갈 때 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좀 긴장감은 떨어지긴 하겠죠. 출발하기 전에. 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유의사항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배근력 같은 거 할 때 손에 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묻어 있다면 정말 깐깐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씻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사항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부 학생들, 축구부 학생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죠. 실기. 운동부 학생들은 스포츠 문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예술대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대학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영화과가 정말 유명하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항상 학교 다니다가 그냥 뭐 주변에 살펴보면 항상 연예인들이 많아서 뭐 연예인 봤다고 신기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동국대학교에 연예인이 많은데, 특히 이 스포츠 문화학과는 그 예술대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과 같이 수업 듣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이렇게 뽑고요. 물론 축구는 이 포지션별로 뽑는 인원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런 특수 포지션의 골키퍼 같은 경우는 뭐 뽑는 해도 있고 아예 안 뽑는 해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고요. 축구는 8명을 선발하네요. 우리 지원 자격 같은 거 남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학생 운동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구 지원 자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거 기준이니까
작년 고3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 대회에서 8강 이내에 입상한 단체 학교의 선수, 그리고 8강 이내 대회에서 출전 시간 비율이 50% 이상인 대회가 총 1회 이상인 자. 그래서 인정 대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이 인정 대회가 아닌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럼 여기서는 입상 실적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연천 군수배 같은 거, 경기도 대회죠. 그런데 우승을 한다고 해도 이 대학교 갈 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고요.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8명을 뽑죠. 그럼 1단계에서 8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성적, 출결, 봉사, 역량평가. 이 역량평가가 입상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 출결, 봉사, 역량평가 이렇게 최고 점수와 기본 점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반영 교과 같은 경우도 아까 체육교육과 동일하게 국영수 사과 과목 중에 10과목을 반영합니다. 우리 축구부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이 역량평가에서 동점이 정말 많이 발생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교과, 출결, 봉사 여기서 갈립니다. 특히 출결이나 봉사는 거의 또 점수가 다 만점이기 때문에 이 교과 점수에서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부 학생들도 공부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대회 경기 아까 역량평가에 800점 중에 대회 경기 실적이 300점, 개인 경기 실적이 300점, 서류 평가가 200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서류 평가 같은 경우는 이 학생부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사회성, 인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 대회 경기 실기고사도 봅니다. 아까 실기고사 몇 프로였죠? 2차에서 2단계에서 60%, 1단계 성적 40%에 실기가 60%죠. 아까 말했다시피 8명 축구 8명 모집을 할 때 1단계에서 80명을 뽑아놓고 그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성적 40% 들어가고 실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 패싱 능력, 드리블 능력, 슈팅, 킥 능력, 수비 능력, 경기 운영 능력들을 미니게임을 통해서 한다고 하죠. 우리 경기 실적 같은 거 볼게요. 여기는 야구고 이제 축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심사 대상 기간 중 대표로 선발된 경우 뭐 국가대표나 청소년 대표에 뽑히면 대회 우승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대표 한번 하면 거의 모든 대학들은 그냥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어요. 우승이 210점, 준우승이 200점, 4강이 190점, 8강이 180점, 16강은 점수가 안 들어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4강 190점이 많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그 커트라인 190점에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4강이더라도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은 붙고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개인 경기 실적 점수입니다. 그래서 개인 경기 실적 대표 이것도 300점이에요. 대표가 아닐 경우는 70% 이상 출전 시간 비율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거는 대표 선발이나 뭐 일반 선수나 차등이 없네요. 그래서 출전 시간도 70%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개인 경기 실적. 이거 농구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 제출 서류, 등록 증명서, 선수 등록이 됐는지, 그리고 경기 실적 증명서,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을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국가대표라면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축구부 학생들도 이 전형 일정 잘 봐야 돼요. 실기인 날이 겹치는 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고 하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내신 성적 반영 방법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4페이지였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실기 전형,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 반영 및 산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200점, 기본 점수가 12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문학과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100점, 기본 점수가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환산 점수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반영 과목 수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출결 같은 경우 무단 결석이 3일 이하일 경우 10점 만점이죠. 3일보다 많을 경우에는 점수가 깎인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보고 그러면 무단 결석 3일까지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런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재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같은 학번 동기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재수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3학년 2학기 출결도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하고 내가 수시를 원서 접수했다. 실기 준비하겠다고 3학년 2학기 자꾸 출석을 빠지면 이렇게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여기서 점수 깎이면 실기로 뒤집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결은 2학년 때부터 꼭 신경을 쓰고, 나중에 이제 실기 시즌이 되더라도 절대 학교는 뭐 출석 인정을 받고 나가야지 무단으로 미인정 결석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뭐 입시 도우미 들어가 볼까요? 입시 도우미 같은 데 들어가면 전년도 입학 성적 같은 경우도 나와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19학년도 수시 모집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재작년 결과겠죠. 재작년 학생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랑 서양화랑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체육교육과가 28명 뽑았죠. 그래서 경쟁률이 42.33 대 1. 2019학년도. 2018학년도에는 20명 뽑았는데 이때 69.9 대 1이었어요. 거의 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항상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적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자,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에 체육교육과 학교생활기록부 평균 등급은 2.44 등급입니다. 합격한 학생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은 4등급이에요. 물론 이 4등급인 학생 거의 실기 올만점을 찍고 합격을 했겠죠. 자, 그리고 2018년에는 평균 등급이 2.37 등급, 최저는 3.2등급. 그렇죠. 뭐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2점 초중반대 성적을 받아야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개학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등급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것으로 모집 요강 살펴보기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 제출방에다가 그 파일을 올려둘 거예요. 그럼 그 파일에다가 개인이 목표하는 대학 한 가지씩 정해서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한번 과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다가 한번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귀찮다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번 해두면 나중에 이제 모집 요강 살펴보는 능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다 이거를 모집 요강을 분석해서 안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뭐 고기를 잡는 법을 하면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럼 이제 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모집 요강을 살펴보는 능력을 갖춰야만이 그래야지 이제 대입 전략을 잘 수립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